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독일의 행보가 최근 위태로워 보입니다. 독일 언론들은 독일 외교사에 있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요.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군사 강국을 상대로 책임 있게 자세히 임하는 것, 즉 실리와 책임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독일이 놓여 있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가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중의적인 위치를 사수하는 그런 외교가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분명히 잃게 되어 있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지금 독일의 모습입니다. 안보적 책임을 선택하면 경제를 잃고 경제를 선택하면 안보라는 명분을 잃게 되어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충돌인 겁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지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 유럽과 나토의 근본적 균열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문제를 낳고 있는 중이죠. 그것도 유럽의 핵심 국가 독일이 타겟팅된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독일이 러시아의 공격 대상인 듯 보입니다. 독일은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있고 갈팡질팡하며 분명한 시그널을 동맹과 러시아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방 진영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조차 이런 독일의 명확하지 않은 외교 노선을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최근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는 이런 독일의 모습을 보고 독일은 러시아의 인질이라고 조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유력일간지 디 벨트지는 2월 9일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을 보도하며 가스 파이프라인 노스트림2는 독일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그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독일이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를 독일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독일이 고립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2022년 1월 2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불분명한 노선, 독일 연방정부가 독일을 동맹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먼저 앙겔라 메르켈 총리 후 새로 취임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의 불분명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는 이도 저도 분명하지 않은 대충이라는 공간에 서 있다고 비판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똑똑히 행동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한 그의 불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신문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요. 독일의 총리는 경제가 독일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또한 러시아의 대응 제재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에 따라 옵션을 열어놓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베를린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문은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베를린의 이런 태도는 불분명하고 동맹국들은 독일의 외교적 결정력에 대해 신뢰를 거두며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한 노스트림2 문제, 러시아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 스위트 제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 기업과 독일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만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단지 군사용 헬멧만 지원했던 것이 독일의 모습이라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일은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베를린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쿠바 사태 후 외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처럼 보인다. 유럽과 미국은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독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신문이 독일 정부를 지적하는 것은 독일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비단 서유럽과 미국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유럽 역시 독일을 비난하며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유럽 내에서 독일이 신문이 걱정하는 것처럼 고립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고 있는 상황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위협에 관한 우리의 이웃나라 독일의 반응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한다는 그의 말을 기사는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이 없고 불확실한 독일의 외교 정책들이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이런 독일을 두고 독일의 현재의 모습은 나토와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평가하고 있죠. 독일이 수준 이하라는 비난을 지금 여러 국가들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독일이 지금 나토 회원국들과 유럽 내에서 동네북으로 전략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나토 핵심 국가들은 독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신문은 혼란스러워한다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영국은 이런 독일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한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대러시아 전략에 있어 분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극적인 영국, 미온적인 독일로 요약이 됩니다.
영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개인용 대전차 무기 등을 제공했었고요. 이와 함께 병력과 무기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국 의회는 러시아 침공 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에 있죠. 물론 이렇게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바로 브렉시트에 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죠.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멜컴 찰머스 부소장은 뉴욕타임스에 그 배경에는 영국이 독립적인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생각과 브렉시트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은 러시아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제재 옵션이 제한적이고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독일은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실제로 독일 가스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산이죠. 평균 40%인 다른 EU 국가들보다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독일의 친환경 전략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차원에서 원전과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이죠. 이미 탈원전은 결정했고 발전에 석탄 사용도 줄여나간다는 것이 독일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즉 러시아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 유럽의 그린딜 전략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겁니다.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의 관계가 단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 지정학적인 위기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겁니다. 독일 싱크탱크인 유럽 외교관계협회 구스타브 그레셸 수석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럽의 안보 질서가 위기에 처했고 독일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작금의 독일 상황을 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국가들마다 놓여있는 처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동유럽 국가 그리고 영국 등 나토 핵심 국가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문은 조롱 대상에서 더 나아가 독일이 이제 고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금 기사를 통해 던지고 있는 중인 거죠. 매체는 프랑스 역시 대러시아 전략에 있어 이런 독일을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미 노스트림2를 통해 러시아 독일의 관계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나발리 시해 사건 후 프랑스는 노스트림2 프로젝트에 늘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즉 경제 성장만 생각해 러시아 의존적인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처음부터 좋은 평가를 프랑스는 주지 않았던 겁니다. 독일의 이런 행보를 예전부터 걱정해왔다는 것을 신문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우려를 더 확대한 것이 독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거절입니다. 프랑스는 이로 인해 독일이 앞으로 유럽 내 지정학적 안보 위기에 어떤 행보를 취하게 될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기사는 프랑스 정가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이유는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협력 국가로 독일의 안보 외교 노선이 프랑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대해 단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유럽입니다. 물론 스페인은 군함을 흑해와 지중해 나토 해군에 파병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독일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힙니다. 물론 미국도 독일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바이든은 현재 독일의 압박을 가고 있지 않지만 인내심 또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트럼프 후 독일 베를린과의 관계 설정에 최우선을 두었으나 메르켈 총리나 현 올라프 숄츠 총리는 바이든에게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가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편한 분위기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감지된다고 밝힙니다. 또한 신문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바다 건너 동맹들과의 관계 복원에 많은 노력을 들였으나 이제 반대가 되었다며 독일이 복구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미국 쪽 분위기도 전달하고 있죠. 그럼 베를린 분위기는 어떨까요? 정계뿐만이 아니라 독일은 지금 복잡한 심정이라고 기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무언가 한다면 유럽 경제 1위의 자리에 있는 독일이 유럽의 평화를 위해 손 놓고 있다는 사실은 독일의 외교력을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일은 거대한 위기 속에서 불완전한 파트너로 보여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으로 연방정부는 이런 이미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외교가 페터 BTC의 말을 인용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은 단지 우크라이나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평화 질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물론 신문은 독일이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지 않은 적절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은 독일을 무책임한 국가로 보게 될 것이라는 페터 피티시의 말을 전합니다. 결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독일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독일은 유럽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로서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유럽의 안정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시험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 앞에서 유럽이라는 정치 연합과 나토라 불리는 군사 동맹 체제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나토 군사 동맹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분란의 주역이 그 어떤 다른 유럽 국가가 아닌 유럽을 이끌고 가는 독일이라는 점에 독일 정가는 지금 큰 무력감에 휩싸여 가는 듯 보입니다. 독일에게 외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 것이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